2026년 8월 26일 매일 IT 뉴스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AI 투자가 정말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시장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묻고 있거든요. 이어서 애플의 새 맥미니와 팀 쿡의 마지막 주, 허깅페이스 매각설, 그리고 로봇 쪽으로 몰리는 돈 이야기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코앞입니다. 현지 시각 수요일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로이터가 전한 LSEG 집계에 따르면 시장은 매출 약 921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거의 2배입니다. 다음 분기 전망치로는 약 1042억 달러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전년 대비 83% 가까운 성장입니다.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비는 올가을부터 출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이번에 투자자들이 보는 건 매출 숫자가 아니거든요. 엔비디아는 요즘 자기 칩을 사가는 고객들의 자금 조달까지 직접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오하이오에 짓는 데이터 센터 임대에 최대 1,050억 달러를 보증하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수요인지 아니면 파는 쪽이 돈을 대서 만들어낸 수요인지 구분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젠슨 황 CEO는 어차피 고객이 나중에 필요로 할 인프라를 앞당기는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는 그래서 숫자 발표라기보다 AI 투자 사이클에 경제 논리가 아직 설득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엔 모델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엔비디아가 AI 스타트업 풀사이드와 약 60억 달러 규모의 기술 계약과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가운데 10억 달러 정도가 지분 투자이고 풀사이드의 기술을 쓸 권리와 함께 엔지니어 100명 넘는 인력이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모델 조직으로 옮겨갑니다. 창업자들은 풀사이드에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비디아가 이제 학습용 칩을 파는 자리에서 한 단계 위로, 그러니까 모델 자체를 만드는 쪽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딥시크 같은 곳들이 오픈웨이트, 그러니까 모델의 가중치를 통째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모델을 계속 내놓으면서 미국 진영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대응으로 미국판 오픈웨이트 모델을 직접 키우겠다는 겁니다. 회사를 통째로 사는 대신 라이선스와 투자와 채용을 한 데 묶어서 기술과 사람만 가져오는 방식도 요즘 빅테크가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애플입니다. 새 맥미니가 나왔고 팀 쿡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드웨어부터요. 애플이 2년 만에 맥미니를 새로 내놨습니다. 더 버지가 전한 내용인데요. 기본 모델에 2나노 공정으로 만든 M6 칩이 들어갑니다. 12코어 CPU에 12코어 GPU, 그리고 16코어 뉴럴 엔진이 2개 들어가고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170GB로 올라갔습니다. 사전 주문은 오늘부터, 배송은 9월 22일입니다. 가격은 메모리 16기가의 저장 공간, 256기가 구성이 899달러부터 M4 프로 모델은 1699달러부터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직전 M4 맥미니가 예상 밖으로 잘 팔렸습니다. 개인 컴퓨터에서 AI 에이전트를 직접 돌리려는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여기에 메모리 품귀까지 겹쳐서 공급이 빠듯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미니가 어느새 개인용 AI 연산 상자 같은 물건이 된 셈입니다.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경쟁사들과 애플이 갈라서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같은 주에 애플은 한 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 퇴임을 앞둔 팀 쿡을 위해 애플파크에서 200명 규모의 송별 모임이 열렸습니다. 로렌 파월 잡스, 전 최고 운영 책임자 제프 윌리엄스, 서비스 부문 책임자 에디 큐, 그리고 차기 CEO인 존 터너스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쿡은 회사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서 정책 관계 같은 일을 계속 돕는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오래 이끌어온 터너스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를 물려받지만 AI에서 경쟁사에 뒤처졌다는 숙제도 같이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허깅페이스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한 내용인데요. AI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가 은행을 선임해서 인수 의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기업 가치는 130억 달러 이상입니다. 2023년 마지막 대형 투자 때 평가액이 45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3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당시 투자자 명단에는 세일즈포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인텔이 있었습니다. 허깅페이스가 어떤 곳인지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특정 회사의 모델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델과 데이터셋, 개발 도구가 모이는 장터에 가깝습니다. 머신러닝판 깃허브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나 칩 회사 입장에서는 개발자 생태계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매물이고요. 다만 한 회사 소유가 되는 순간 경쟁사 모델까지 중립적으로 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아직 초기 논의 단계라서 거래가 성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로봇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 샤오펑의 로보틱스 부문이 첫 외부 투자로 9억 달러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보도입니다. 기업 가치는 63억 달러를 넘겼고 IDG 캐피털이 주도했는데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전략 투자자로 들어갔습니다. 샤오펑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을 올해 말까지 월 1000대 규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매장과 산업 현장에 투입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허샤오펑 CEO가 직접 이 조직을 이끕니다. 미국 쪽도 뜨겁습니다. 엑시오스가 전한 소식인데요. 구글 딥마인드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들이 세운 제너럴리스트라는 회사가 4억 달러를 받은 지 2달 만에 또 2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좀 다릅니다.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여러 회사의 로봇 하드웨어를 두루 조종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 그러니까 지능 계층만 파고듭니다. 왜 중요하냐면 로봇 업계가 지금 초기 AI 시장과 똑같은 모양으로 갈라지고 있거든요. 한쪽은 기계를 만들고 다른 한쪽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범용 로봇 모델이 충분히 좋아지면 제조사들은 지능을 직접 개발하는 대신 사서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밖의 소식들을 짧게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메타의 아동 안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가디언이 전한 내용인데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동에게 중독성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그 위험을 감췄다는 겁니다. 전직 직원이 저커버그가 아동 안전 문제로 대중을 오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주들이 돈만 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품 설계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법원이 앱 화면 구성이나 사용자를 붙잡아 두는 장치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오픈 AI는 러시아발 영향력 공작에 쓰인 챗GPT 계정들을 차단했습니다. CNBC 보도입니다. 이 계정들은 VPN으로 지역 제한을 우회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것처럼 위장한 가짜 연구소를 홍보하는 소셜 댓글을 대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학술 논문을 베껴 엉뚱한 사람 이름을 붙인 웹사이트까지 만들었고요. 다행히 실제 반응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엔비디아 AI 서버 밀수로 9명이 기소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엔비디아 대만 법인 매니저와 슈퍼마이크로 직원 2명이 포함됐습니다. 수출 규제 대상인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 서버 74대를 중국에 불법으로 넘긴 혐의입니다. 주문한 130대가 대만에 그대로 남는다는 허위 서류를 썼고 세관이 56대를 붙잡았습니다. 한국은 2027년에 8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제 보도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난 덕분인데요.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AI와 반도체 첨단 제조, 지역 발전에 많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AI 수요가 반도체 이익을 키우고 그 세금이 다시 AI에 투자되는 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IBM은 메인프레임과 ARM을 한 칩에 담았습니다. 실리콘앵글 보도인데요. IBM Z 명령어와 ARM 명령어를 같은 코어에서 실행하는 2나노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5.7GHz 넘게 도는 고성능 코어 11개에 AI 추론 가속기까지 붙였습니다. 은행과 보험, 정부 거래를 처리하는 메인프레임과 요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암 생태계 사이에 오랜 간극을 좁히겠다는 시도입니다. 인피니언은 인도 벵갈루루의 반도체 스타트업 C2I를 인수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이 목적입니다. GPU만큼 주목받지는 않지만 서버 밀도가 높아질수록 전력을 변환하고 나눠주는 일이 진짜 병목이 되고 있거든요. 시스코는 슈퍼마이크로와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엑시오스 보도인데요. 엔비디아 기반 제품에 슈퍼마이크로의 고밀도 AI 서버를 더해 미리 검증된 통합 시스템을 10월부터 내놓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만 팔던 회사가 데이터 센터 전체 구매를 노리게 된 셈이고요. 시스코 주가는 올해 45% 가까이 올랐습니다. 프라이버시 중심 안드로이드인 그래핀 OS는 내년부터 모토로라 스마트폰을 공식 지원합니다. 그동안 구글 픽셀에만 묶여 있었는데 모토로라가 직접 이식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좀 특이한 추적 기법이 발견됐습니다. 아스 테크니카 보도인데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역대의 소리를 이용해 방문자의 기기를 식별하는 방식입니다. 쿠키 차단이 강화되니까 추적 기술이 쿠키 바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런 방식은 기기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이용자가 막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아마존은 에코와 킨들, 파이어 TV 가격을 최대 60%까지 올렸습니다. 더 버지 보도입니다. 메모리와 저장 장치 값이 오른 게 이유인데요. AI 인프라가 첨단 메모리 생산을 빨아들이면서 그 여파가 데이터 센터 밖 가전제품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고객 상담에 그록 기반 AI를 투입했습니다. 주문과 지원 관련 통화와 채팅 수천 건을 이미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형 AI가 시범 단계를 넘어 실제 운영에 들어간 사례입니다. 이제 오늘 추천드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GitHub 트렌딩에서 고른 커리어 옵스입니다. 구직 과정을 통째로 자동화한 도구인데요. 채용 공고 사이트를 훑어서 각 공고를 A부터 F까지 기준으로 채점하고 점수로 환산해 줍니다. 그 점수에 맞춰서 이력서를 다듬어 주고 어디에 지원했는지 현황까지 관리해 줍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모든 게 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력서나 경력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별이 65,000개 정도인데 오늘 하루에만 190개 넘게 늘면서 트렌딩 상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커뉴스에서 화제가 된 렉 제로2입니다. 이건 좀 재밌는 물건인데요. HTML 파일 딱 하나에 들어간 테크노 음악 생성기입니다. 리듬 패턴을 만들고 마이크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넣고 완성된 트랙을 24비트 음질로 뽑아내는 것까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나 폰트를 하나도 쓰지 않아서 파일을 내려받아 인터넷 없이 열어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곡을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굴리면 됩니다. 8월 24일에 공개돼서 이번 주 해커뉴스 3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반 사용용 추천 리포입니다. 오늘 분야는 비영리와 선교 행정입니다.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도네이트 버튼입니다. 미국 기부 플랫폼 에브리.org가 무료로 공개한 후원 버튼인데요. 홈페이지에 코드 몇 줄만 붙이면 후원 창구가 열립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은행 이체, 페이팔, 벤모, 애플페이, 구글페이는 물론이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기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후원자가 자기 생일이나 기념일에 지인들에게 대신 모금해주는 개인 모금 페이지 기능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별은 71개 정도로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올해 6월까지도 계속 관리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작은 선교단체나 교회 입장에서 이게 왜 쓸모 있냐면요. 보통 후원 창구 하나 만들려면 결제 대행사와 계약하고 개발자를 붙여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의 건너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붙일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실 만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esus is with us 매일 IT 뉴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